그런데 일반 병원 의사님은요, 물리치료에 관해서는 오히려 내가 더 가르쳐 줘야 돼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운동치료학과라는 학과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4년을 운동치료학을 더 배워서 끝에는 서울대병원의 운동치료실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갓집 동네로 보험군 마로면에 기촌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예. 잘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관절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0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관절이 아픕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관절을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몸에 하나님은 우리 관절을 어떻게 설계해 놨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병명을 해요. 그러면 퇴행하는 말은 행하는 건 행동이죠.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7, 80년 동안을 써서 그 다음에 태자는 퇴색한다, 퇴화된다. 따라서 고장나는 걸 퇴라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오래 써서 고장났는데 어디에 관절에 염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절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또 뼈는 두 가지입니다. 꺾어지는 뼈가 있고 안 꺾어지는 뼈가 있습니다. 꺾어지는 뼈만 고장납니다. 그래서 꺾어지는 뼈를 관절 그럽니다. 자, 따라합니다. 관절. 네. 그러면은 염은 뭘까요,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염. 예, 염증인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쭈어보면 또 모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요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관절은 고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 관절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꺾어지는 뼈가 100군데인데 가장 큰 관절이 무릎입니다. 무릎 아래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보이시죠? 요거 아래뼈.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본 의사가 이 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성당에 촛불 뱉는 촛대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뼈를 촛대뼈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자, 요 위에 뼈를 그리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떨어졌네요. 왜요? 떨어져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자빠지게 하려고 여기다가 아주 질긴 끈을 달아놨습니다. 후세 의사들이 이 끈을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무 질겨요. 그래서 질긴 인자를 쓰고 띠처럼 생겼다. 띠 대자를 써서 인대라 합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죠? 설명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시네요. 잘하지요? 네. 내가 생각해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쿵 치니까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부딪히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몰랑몰랑몰랑한 뼈, 연한 뼈라 그래서 연골이라 말하고 하늘의 반달처럼 생겨서 반월상 연골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관절염 2기입니다 할 때에는 어떤 이건 정상이고요. 관절염 2기입니다 할 때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의사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골이 정상이고 여기는 연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없어서 여기에 이 뼈와 이 뼈가 부딪혀서 벌겋게 짓물러져 있다. 상처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염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25년 전에요. 미국의 어떤 의사가 환자가 드는데 보니까 전부 아토피가 걸려서 막 긁어서 이렇게 막
피부를 파괴시킵니다. 손톱으로 막 긁으니까 피부가 붉게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이제 그 다음에 잇몸이 아프다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거울을 집어서 보니까 잇몸이 붉게 불이 난 것처럼 돼 있어요. 벌에 쏘여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또 벌겋게 불이 난 것처럼 상처가 났는데 또 벌겋게 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병이 벌겋게 짓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보면은 위장, 속이 너무 쓰리던 사람이 왔는데 위장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오늘 또 술을 쳐드시고 내일 또 쳐드시고 위장 안에 보니까 내시경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모든 장기가 병이 나기 시작할 때 그 증상이 벌겋게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런 증상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의사들끼리 뭔가를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불났잖아. 뭐 쉽게 하면 되지 뭐. 환자와 의사가 같이 알 수 있도록 불났네고 하자.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불났네 옆 피부에 불났네 이게 염증으로 말이 변했는데 염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인플로메이션. 그렇습니다. 인플로메이션 벌겋게 불났다. 그런데 한국 의사가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에서 배워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와서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인플로메이션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끼리야 잘 알겠죠. 근데 환자가 모르니까 이 인플로메이션 불났다를 뭐라고 번역할까 하니까 아니 뭐 어려울 게 뭐냐 불났네 불하자를 쓰면 되지 또 불났네 또 그래서 불하자를 2개 써서 염증을 우리말로 불꽃염자 그러한 증세 그래서 불꽃염자를 쓰고 염증합니다. 설명 잘합니까? 못합니까? 네, 아주 잘해요. 박수 쳐도 괜찮습니다. 박수 친 사람만 500년 사십니다. 안 친 사람은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염증. 그러면 자,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내 관절에 이렇게 벌겋게 상처가 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없어지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왜 관절염은 30년 동안을 낫지 않고 나를 괴롭힐까요? 다른 거는 다 병이 났는데 왜 이것만 안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의사가요 한 50년 의사 생활을 했는데 환자하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염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관절염은 고치기가 참 쉽습니다. 이해를 하고 두니까요. 자, 그런데 얼마나 의사가 염증이라는 말을 말씀가 볼게요. 이제 제가 만약에 코를 너무 괴롭히면 비염이 됩니다. 어떤 장기를 괴롭히면은 결국에는 그게 터져서 염증으로 병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내가 비익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염만 크게 따라해 주세요. 비, 염, 결막, 염, 중이, 염, 치주, 염, 구내, 염, 식도, 염, 편도선, 염, 위, 염, 간, 염, 폐, 염, 췌장, 염, 전립선, 염, 피부, 염, 관절. 염. 그렇습니다. 전부 염으로 시작합니다. 염할 때 고쳐야 됩니다. 의사가 병명을 염할 때는 심각하지는 않구나.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급성염증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위염할 때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위는 점점
이 조직이 물러집니다. 그러면은 이 위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위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만큼 파고듭니다. 염증이. 그래서 이거를 무너질 개자, 위벽이 무너졌다, 무너질 개자, 헐었다, 헐량자를 써서 위궤양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암이 됩니다. 그러면 관절염 할 때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쉽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한날 한시 동시에 납치를 하다가 여기에 상처가 났습니다. 염증이 생겼습니다. 급성 염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염증부터 잠깐만 더 설명하고 할게요. 염증이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게 해놨는가 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흐릅니다. 혈관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피가 7가지의 피가 흐릅니다. 자, 적혈구, 역혈구, 혈소판 이런 피가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는데 요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으니 피가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게 해놨냐면은 피가 7가지 피 중에 우리 몸을 찢어지는 순간 땜질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게 7가지 피 중에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거는 본드피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우리 본드 사가지고 이렇게 통에 있는 걸 이렇게 흔들면은 물로 돼 있죠. 그죠? 여기 밖에 나오면 굳어지죠. 하나님도 똑같이 상처를 그렇게 치료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가지 피 중에 가장 적은 피가 땜질하는 피인데 그 피를 뭐라고 하냐면은 피니까 피 혈자를 쓰고 가장 크기가 작으니까 소자를 쓰고 다른 피는 동글동글합니다. 도나스처럼. 근데 이 피만큼은 넓적해요. 널판지처럼 넓적하다 그래서 널판자를 써서 이 피 이름을 혈소판이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혈소판, 본드피, 이게 나옵니다. 나와서 바로 찢어진 곳을 바로 나와서 엉켜집니다. 엉켜져서 늘어붙은 것을 우리는 깍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급성염증은 바로 이렇게 나와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성염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염증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치료하면 좋은데 왜 아프냐면요. 낫에 베었거나 뭘 했을 때 왜 아프냐면은 지금 요 밑에 요 상처 밑에 혈관이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아주 여유롭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고치려는 피가 백혈구라는 피가 와야 되고 면역피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로 들어오는 병균을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적혈구도 와야 되고 백혈구도 와야 되고 혈소판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흐르던 혈관보다가 온몸에 있는 혈관이 치유할 수 있는 이 피가 이쪽으로 이 혈관 쪽으로 쫙 모여야 됩니다. 그죠? 모여 올라오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혈관의 넓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치료를 급성염증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이 피가 이쪽으로 상처 쪽으로 쫙 모이니까 혈관 요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혈관을 잡아 당깁니다. 넓게 해야 돼요. 넓게 하게 되면 이만큼 됩니다. 요 피에 요 혈관보다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쫙 이 피가 모입니다. 그러면은 혈관을 잡아 당겼으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상처가 났습니다. 아픕니다. 왜 아프냐고요? 여러분 아프다 하는 것은 혈관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멀쩡하던 내 이불 지금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당기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존경하는 최차순 원장님이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이걸 보여드려야겠는데. 원장님 오늘 내가 넥타이를 너무 멋있는 걸 입어왔어요. 나중에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멘. 자,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통증이라는 것은 혈관이 누르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처가 나서 아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평소에 흐르던 혈관보다가 더 많은 치료 이 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혈관을 강제로 잡아 당겨서 넓혔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평생 처음 듣는 말만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그러면은 자 땜질 했습니다. 땜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제자리로 혈관은 다시 크기로 돌아갑니다. 이러면은 아픈 것은 끝납니다. 그러면 자, 염증의 특징이 뭐가요? 열나고 빨갛고 불난 것처럼 빨갛고 이제 아픈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열이 날까요? 피가 많이 모이니까 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을 염증이라 그럽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플러메이션.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급성염증은 상처가 났으니까 우리가 아프구나. 이제 그러다가 한 20일만 있으면 이게 다 났습니다. 그러면 혈관은 제대로 돌아갔다는 원래 크기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그런데 만성입니다. 문제는 만성인데 30년 동안을 염증을 가지고 삽니다. 이 만성 염증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게 해놨을까요? 자, 염증 메커니즘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러나 이럴 때 배우겠습니다. 등 뒤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장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장기를 제일 처음에 본 의사가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을까 이러니까 옆에 있던 의사가 콩처럼 생겼네. 강남 콩처럼 콩이라 하자 이러니까 또 옆에 있던 의사가 뭐 임마 파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냥 콩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저는 말 믿어도 될까? 우리 모른다고 임마 막 지네가 막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맞아. 그래서 콩팥 신자를 써서 심장이라 합니다. 피정수기입니다. 우리 몸에 500cc의 피가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돌리려니까. 그래서 여기에 피가 전부 정수를 해서 더러운 피는 오줌통으로 채우는 겁니다. 요 위에 콩팥 위에 이렇게 생긴 꽃갈콘처럼 이렇게 생긴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장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장기는 요 장기입니다. 이게 신장이면은 이것은 부신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신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신. 네. 여기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빨을 뽑으면요. 자, 이빨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혈관이 많겠습니까? 그 주위에 모든 피가 뽑은 이빨 이쪽으로 모입니다. 모든 피가 이쪽으로 모이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모이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솜을 줍니다. 솜을 이렇게 이제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 있으면 20대만 해도 혈소판이 너무나 많으니까 20대는 20분만 물고 있어도 피가 안 나옵니다. 70대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수술, 좀 신경 쓰이는 것 할 때, 뭐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작은 수술을 할 때라도 여러분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옵니다. 이빨을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만 되면 혈소판이 없어서
피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를 하려면은 투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말 알아들으시죠? 네. 그죠? 좋은 정보지요? 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 요거 주목해 주십시오.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이빨을 뽑자마자 너무 피가 많이 온다는 뜻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빨 밑에 있는 혈관이 지금 굉장히 넓어졌다는 뜻이죠. 나는 지금 저 기생 오라버니처럼 생긴 강사의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다 하면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의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혈관을 응급처치로 넓어진 혈관에서 아프기 때문에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이 혈관을 평소보다가 더 좁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를 못 오게 응급처치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얼음을 대주면 됩니다. 얼음. 얼음 대줘요? 안 대줘요? 대줘요. 그거 왜 대주냐고요? 아프지만 넓어져서 아픈 혈관을 좁힌. 좁게 만드는 방법은 얼음을 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을 거예요? 의사는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상처가 나서 염증이 너무 심하고 아플 때는 부신해서 혈관을 평소보다 더 좁게 만드는 염증을 없애지게 하는 물질을 만들게 해놨습니다. 그 물질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솔. 그런데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통증과 이거를 없애주는 건데 이게 몸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대량으로 인공 합성해서 만든 이름이 코티솔을 대량 합성해서 만든 그 약이 뭐냐? 스테로이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설명 잘합니까? 못합니까?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이야기라서 박수 치는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강의 듣는다고.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의사들이. 예.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스테로이드라는 혈관을 좁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고치는데 이건 응급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관절 아프다고 다음에 내가 여기 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뼈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연골주사가 있고 뼈주사가 있습니다. 뼈주사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스테로이드라는 이 약의 메커니즘만 알면은 와, 명약 중에 명약이구나. 그러면은 요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염증만 없애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병이 위염, 간염, 폐렴, 무슨 모든 병이 염증으로 시작해서 염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없애주는 약이 스테로이드 약입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관절이 아파서 죽겠다. 관절이 아파서. 나중에 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0년 쓸 관절을 의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돈만 밝히는 의사도 있고, 소위 뼈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요 염증, 무릎에 있는 염증의 크기를 보고, 여기는 0.5cc의 스테로이드만 있으면은 이거는 좋겠다. 이렇게
MRI도 찍어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검사를 하고 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보통 여러분 시골에 이런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용하다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한 방 뼈주사하는 걸 맞았더니 3개월을 고사리 거꾸로 댕겼다. 이 병원에 들어갈 때요, 이 할머니가 그 병원에 가면은 할머니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그러면은 할머니 환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손자씨 들어오세요 가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리를 끌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들어갔더니 어디 아프세요? 무릎요.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누우세요. 하고 이 스테로이드 0.5cc만 놔줘야 될 그걸 갖다가 5cc를 놔줍니다. 100배를 극약 초과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3개월 동안을 작용합니다. 혈관을 오므려 있습니다. 그럼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시다. 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사정했습니다. 진통제 주사를 좀 놔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하고 나 죽는 순간 아프지 않습니다. 다 나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아프다고 안 아파서 다 나았다고 오해를 하고 마른 오징어 막 씹어 돌리면 될까요? 안 될까? 어? 딱딱한 땅콩 씹어 돌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1년 쓸 거를 1년 동안을 잘만 하면은 이빨을 안 뽑을 수 있는데 2개월 만에 뽑아야 됩니다. 10년 쓸 관절을 2년 만에 인공 관절해야 됩니다. 내 말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있겠죠? 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부터 하나님은 이 관절을 어떻게 설계도록 해놨을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 돌아갑니다. 여기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나고 그날 똑같은 날 동시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할머니가 퉁 하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여기에 상처가 났습니다. 자, 인대도 찢어지고 연골도 찢어졌습니다. 두 개 똑같은 상처인데 여기에 상처는 내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연고를 바르고 일회용 밴드를 바르면 20일 만에 낫습니다. 왜요? 이 혈관 밑에 혈소판이라는 피가 흐르니까. 내 말 알아들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도 요 관절 안에 혈관만 있었으면은 요 상처 염증도 20일 만에 자연 치료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0일 만에 나왔고 똑같은 상처인데 무릎에 있는 염증은 왜 20년 동안을 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관절을 어떻게 설계를 해놨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관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만 있으면은 소염제, 자, 의사가 염증을 없애는 약을 줍니다. 그 약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자는 사라질 소자입니다.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약이다. 그래서 소염제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소염제.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손등에 있는 상처는 그 밑에 상처 속으로 혈관이 흐르니까 소염제를 먹거나 바르니까 소염제가 나와서 상처를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릎에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에는 소염제를 먹었으면은 혈관이 만약에 있다면은 똑같은 현상일 텐데 여러분 자, 관절에는 꺾어지는 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못 고칩니다. 뭔 소리야? 나 생전 처음 듣는다. 응? 무릎에 관절에 혈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최차순 원장님도 안 들어봤다. 최차순 원장님도 한테도 내가 못 들어본 이야기다. 관절이 없어? 아니 혈관이 없어? 혈관이 없다고? 자,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혈관을 안 깔아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꺾어지는 거와 꺾어지는 뼈를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꺾어지는 뼈와 접히는 귀는 혈관을 깔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냐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비계를 비고 7시간 동안 잤는데 여러분 목은 5분만 눌러도 산소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 손에다가 이 고무줄 감아가지고 여기다 딱 찔러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피가 나오죠. 고무줄을 물고서 10초만 있으면 산소가 안 통합니다. 그럼 바로 죽은 피가 나옵니다. 목을 5분만 눌러도 산소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비계를 비고 8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못하면은 기는 뒤질까요? 안 뒤질까요? 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혈관이 없다는데? 제가 의성에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가지고 의성 재림교회에 그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옆집에 아버님이 재림교회 장로였고 어머님도 권사였습니다. 내가 10살 이하 때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은 전부 재림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교회라고는 재림교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엄마는 내 만드실 때 재림교회 DNA를 내한테 심어줬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가면 나는 푸근합니다. 그 재림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나는 푸근합니다. 고향이라는. 여러분 요즘 왜 보면은 로컬 푸드라는 점 보셨나요? 네. 로컬 푸드. 로컬은 고향이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제 고향이고 푸드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고향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게에 들어가면요. 상추, 누구 재배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보온에서 하게 되면은 보온을 중심으로 해서 보온에 로컬 푸드점이 있다 그러면은 보온을 중심으로 50km 이내에 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향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의성군에 50km 이내에 되는 음식을 먹고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들었는데 이 50km가 넘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건데 베트남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물을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똑같은 물인데 왜요? 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의성에서 태어났는데 저 서울 가면은 그 물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응은 되겠죠. 적응되겠는데 이게 고향으로 와서 의성군 주변 50km에 가게 되면 그 음식이 내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고 아버지 엄마가 나를 만들 때 만든 재료였고 재료고 하니까 내 속에는 로컬 푸드 음식이 내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소화가 잘 됩니다. 알아들으신가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지금 74살인데 교회를 재림교회라 그러면 지나가다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다. 아, 재림. 이제 그렇고 이제 해서 갔는데
한 달 전인가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쉬게 돼서 재림교회 나도 모르게 재림교회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냥 문득 드는 거예요. 아무런 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 이제 그래서 인연이 된 겁니다. 아셨죠? 네. 예. 그리고 이야기가 옆길로 조금 이제 빠지는 김에 한번 더 할게요. 저는 65세까지 퇴직할 때까지 누가 내한테 교회 가자고 적극적으로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릴 때만 잠깐 재림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가서 재림교회를 이제 또 아버지 엄마도 아버지는 계속 이제 자전거 타고 먼 길을 다니셨는데 65세까지 누가 내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고향으로 왔는데 여러분 처갓집도 장모님 살아 계실 때 처갓집이지. 장모님 돌아가시면 처갓집 없어요. 근데 뭐 보은이 처갓집에 이제 기촌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집은 200평이고 마당은 170평이고 서울 사는 사람들이 꿈이 뭡니까? 겁도 없이 시골에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 되니까 풀뽑기가 지랄 같아요, 마당에.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요. 이제 그랬더니 심심해서 첫째는 심심해서 미치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옆집에 마로면에 임마누엘이라는 고신축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갔었는데 이제 가서 6개월 다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저는 일요일 날은 저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상 제 스케줄을 보면요. 여보세요? 자, 직업상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전국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서 오상국 강사라는 사람이 뜨기 시작하니까 전부 저만 찾는 겁니다. 오후 2시에. 교양 강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가 6개월 딱 다니고 이제 유길조라는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이제 동갑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목사님, 성도가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야지 교회를 못 다닌 것은 내가 미안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안 다닌 게 낫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요일 저녁에 시간 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다니고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렇다고 뭐 싸우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9년째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은 저는 재림으로 다니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오니까 많이 그렇게 표현 주려는 몰랐어요. 자, 이야기를 또 다시. 예. 무슨 이야기 하다가 걸려갔어요? 뭔 이야기 하다가? 관절. 자, 혈관이 없습니다. 왜 혈관이 없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접히는 부분은 혈관을 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귀걸이를 하려고 귀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미장원에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뚫을까요? 그냥 팍 찔러버립니다. 뒤지고 팍 찔러버립니다. 얼마나 큰 바늘을 찌를까요? 이만한 바늘을 찌릅니다. 바늘이 적으면 금방 메워집니다. 금방 메워져요. 조수 보고 야 땡겨 딱 땡기면 뒤지고 팍 찔러. 그럼 여러분 당뇨 검사하는데 손끝에 그 작은 상처를 내도 피가 나오는데 이걸 마통가면 피가 펑펑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 이거를 마통가 했으면은 피가 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비닐을 대거나 무슨 조치를 취했겠죠? 난리 나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귀를 뚫고면은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남자는 대답하지 마세요. 여자만 대답하세요. 날까요? 안 날까요? 몰라요. 안 날입니다. 몰라요. 안 그래 우리 몰라요. 이거를 멋쟁이들만 영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강의하면은 멋쟁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귀를 뚫고 본 경험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안 나요 이러죠. 안 납니다. 왜? 혈관이 없으니까. 남자는 나요? 아니요. 남자도 안 납니다. 대리교인들이 네. 귀를 뚫고 온 사람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자, 무릎은 하나님이 보일러를 깔아야겠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까는 보일러는 혈관입니다. 36도의 온수가 담긴 혈관입니다. 이게 이 방에다가 보일러를 까다가 이게 방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기사가 잘못해서 요만큼은 못 깔았어요. 그러면 겨울에 여기는 뜨뜻한데 무릎에 앞뒤로는 뜨뜻한데 무릎은 보일러를 안 깔아놨으니까 만지면은 찬바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는 아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보일러 없습니다. 그럼 왜 안 깔아놨을까요? 꺾는데 어떻게 보일러를 깔아요? 응? 여러분 제가 한번 꺾어볼까요? 자, 이게 혈관입니다. 자, 무릎에 관절에 만약에 이 보일러를 깔아놨으면 딱 꺾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혈관이 흐리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보일러를 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깔면은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게 해놨을까요? 어떻게 내려가게? 자, 들으십시오. 옛날에 영국에서 108년 전에 어떤 내과 의사가 어떤 목수가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팍 찍혔는데 해필이면은 소장이 터졌어요. 소장이 터져서 어떤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니까 오늘 점심 드셨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자, 점심을 먹고 2시간 뒤에는 고기 빼고는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물이 돼서 십이제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물이 돼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소장이 터져서 이 내과 의사가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흐르니까 냄새가 이 물 냄새가 너무 새콤달콤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물을 한번 찍어 먹어봤더니 그 맛이 무슨 맛이 나냐면은 포도 맛이 나는 거예요. 포도. 우리 먹는 포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음식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 포도 맛이네 뭐. 포도라고 하면 되지. 이러니까 또 옆에 있던 의사가 한 번 더 찍어 먹을까? 하고 찍어 먹었더니 설탕처럼 달아요. 그래서 설탕 당자를 써서 최종적으로 이 영양분 이름을 포도당이라 합니다. 설명 잘합니까? 못합니까? 박수 치신 분들만 소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차순 원장님은 점심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내가 옆에서 보니까 토마토, 김밥 조그만하게 너무 예쁜 거 10개도 안 되는 거. 또 뭐였죠? 당근.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포도당이구나. 그러면은 관절도 혈관이 있든 없든 간에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런데 혈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음식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이 구멍보다 음식 입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못 내려갑니다. 자, 혈관이 있으면 바로 내려가서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본드피, 상처가 났으면 본드피, 혈소pon이 와야 되는데 또 못 내렸으니까 또 못 고칩니다. 이제 그 다음에 TV를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집에 갈 때 뭐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이만기가 나옵니다.
나와서 선전을 합니다. 2통 사면은 1통 더 준다고 자꾸 꼬십니다. 그 약이 뭘까요? 이름이 뭔가요? 호건원입니다. 영양제입니다. 하루분에 12,000원입니다. 모든 약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김연자가 나와가지고 또 지랄 발광을 하면서 또 관절 보gung 콘드로친 무슨 친 그렇게 많이 팝니다. 영양제를 먹었는데 또 안 내려갑니다. 혈관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염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연 소염제, 부신에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의사가 주는 합성해서 주는 스테로이드라는 소염제가 내려와야 이거를 고칩니다. 내려오는 길은 혈관밖에 없습니다. 혈관으로 와가지고 혈관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 상처에 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물질이. 혈관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똑같은 상처인데 여기는 20일 만에 고치는데 이건 20년 만에 못 고치는 이유가 뭐냐? 혈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절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관절을 설계해 놨을까? 혈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고치도록 해놨을까?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절 설계도. 우리 재림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가게 해놨냐면 이렇게 내려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크게 뚫고 음식 입자보다 더 크게, 본드 피보다 더 크게 뚫고 나왔으면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더 크게 들어오면 계속 쫙쫙쫙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왜? 이것도 에너지를 먹고 약을 먹고 하려면은 이것도 그 에너지를 쓰는 만큼의 피가 내려와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자니 여기다가 구멍을 작게 뚫고 나가지고 음식, 혈소판, 영양제, 소염제가 못 내려오도록 일단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생전통 천국입니다. 자, 혈관을 잘랐습니다. 핏줄 보입니까? 네. 보이시죠? 네. 여기는 핏줄이 없습니다. 여기만 구멍만 뚫혀져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내려오게 할까? 아이고, 뭐 혈관 없어도 되잖아. 혈관 없이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움직일 때. 어차피 동물은 움직이는 물건이라 그래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식물은 심어져 있는 거죠. 심어져서 못 움직이고 동물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동물의 관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느냐. 어차피 평생 동안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일 때 여기서 열을 받으면은 움직이는 양만큼 이 구멍을 넓게 해서 내려가게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음식 사모님만 고추는 사세요. 자, 어느 정도냐? 여러분 참으로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내려갑니다. 조금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구멍이 있다는 걸 이걸 참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장기는 구멍이 뚫혀져 있습니다. 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 입자는 그 구멍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스며듭니다. 자, 스며들게 해놨는데 구멍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손에서 물이 흐르는데 무슨 구멍이 뚫혔을까요? 땅구멍은 뚫혔어요? 안 뚫혔어요? 뚫혔죠? 평소엔 닫혀져 있습니다. 열이 나면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온도 조절을 위해서 땀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열을 가하게 되면은, 자, 열을 가하겠습니다. 내가 자 벗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열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은 구멍들이 열어집니다. 열어져 갑니다. 자, 열어져 가면은 움직이는 것만큼 내가 움직였으니까 에너지도 먹어야 되고 소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움직이면은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옵니다. 더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죠? 네네. 그죠? 더 많이 타타타타타 박수 안 치십니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네.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운동치료사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운동치료실장을 박수 치십시오. 서울대병원의 운동치료실장을 28년간 했습니다. 황수관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4년 선배입니다. 의사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학 박사죠. 저와 똑같습니다. 네.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운동치료실장. 저는 서울대병원의 운동치료실장. 네.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예. 그 황수관 박사 돌아가신 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63세 그 아까운 나이. 예. 53세에 떴습니다. 그 TV에 나고 웃자 체육 운동 이야기는 한 개도 안 하고 웃자로 떴습니다. 뜨는 순간 강의료가 500만 원입니다. 6개월짜리가 촥 찹니다. 그래서 너무 떠가지고 6개월 감기 몸살이 왔는데도 잡힌 스케줄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남해, 경남 남해시에 큰 교회 이제 부흥회를 밤새도록 이제 하다가 그 해를 드셨는데 거기에 비브리오균이 들어가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다 말하기가 언론에서는 좀 이제 곤란하니까 과로사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는 너무 떠도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뜰까봐 겁납니다. 안 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선택하면 될까요? 걷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100살 넘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 2만 1,200명입니다. 그런데 100살 넘은 사람의 98%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할머니들은 왜 100살 넘은 사람을 왜 이렇게 잘 걸을 수 있을까? 왜? 근데 80도 안 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유모차를 잡고 왜 그럴까요? 관절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제 재능까지 갈 건 없고요. 내 강의가 전도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상주교회에 간다, 의성교회를 간다, 다 시골입니다. 탐부를 간다. 이제 탐부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그 어제 저녁에 김창수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하니 교인들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시려고 그랬어요. 오시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뜻하지 않게 손님이 와가지고 교회 탐부교회로 손님이 와서 못 가겠다고 이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만약 내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저를 인정만 해준다면은 전국 재림교회에 다 갈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부교회에 간다면 김상수 장로님이 그 주변에 경호당이 너무 많습니다. 경호당에 가가지고 건빵이나 빵을 들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서울대병원 누구가 토요일날 오후 1시에 건강 강의를 하니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고 합니다. 근데 일반 할머니들은요,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가면은 안 갑니다. 죽어도 갈 리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교회에 관절 건강 강의를 한다? 그것도 서울대병원의 운동치료실장이 와서 강의를 한다? 관절 예방 운동치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은 기가 솔직합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한다? 안 갑니다. 교회에서 한다 그래도 자기한테 관계만 되는 이야기만 들으면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탐복교회 내 가고 싶어요. 이제 그런데 김창수 장로님이 내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몇 번인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탐복교회 강의 좀 하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안 와도 4분 정도 오십니다. 4분 정도 오고 10분 되는 성도님들이 15분이 내 강의를 듣고 오늘처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할머니한테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파스 잘 붙이는 방법입니다. 파스. 파스가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하냐면은 먹는 소염제하고 먹는 소염제를 자꾸 먹으니까 위상이 너무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혈관을 이 위상을 통하지 않고 피 속에 넣어주는 소염제가 나옵니다. 그게 주사입니다. 그러면 먹는 소염제, 주사 소염제 똑같습니다. 내 말 알아들으시죠? 네. 100년 전에 독일의 어떤 의사가 그럴 필요 뭐 있나? 파스에다가 소염제를 발라놓자. 발라서 땅구멍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하자. 이게 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를 관절 설계도를 잘 모르니까 일반 할머니들이 관절 설계도를 보니까 염증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아무 데고 붙입니다. 예를 들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기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있는데 파스를 이 파스가 염증이 발라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모든 할머니는 어떻게 붙이냐? 이렇게 붙입니다. 백날 붙여도 소용없어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백날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염증을 없애도록 이 강의를 할머니한테 해드립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은 이제 타무교회다 그러면 처음에는 4분 모셨지만 이제 그 다음 할 때는 12분이 오십니다. 내 경험상. 전도는 이런 겁니다. 교회도 유익한 걸 줘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줘야 됩니다. 네. 박수 치려면 70. 특히 성주교회 가고 싶습니다. 성주교회하고 제가 이제 보원에 사니까 보원에서 가까운 상주, 김천, 청주, 대전은 무료로 갑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강의로 줘도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쓰십시오. 아멘. 저는 재림을 좋아합니다. 쓰십시오. 제가 교회를 다닌다면은 재림을 다니겠습니다. 네. 아멘이죠? 예. 네. 그냥 고향 같습니다. 재림이.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괜찮았죠? 네. 많은 정보를 얻었죠? 네. 결국 뭐냐? 하나님은 관절 설계도를 어떻게 해놨을까? 특수하게 해놨다. 꺾고 접히니까 혈관을 못 간다. 혈관으로 내려가는 모든 치료 물질이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럼 내려가려면 어떻게 되냐? 운동밖에는 없다. 저는 서울대병원의 운동치료실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운동치료 실장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10초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서요, 이 관절, 이 건강 이야기를 전문 용어 한 개도 안 쓰고 오늘은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이야기, 부신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 지성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썼고, 전문 용어 한 개도 안 쓰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하는 강사는 딱 3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황수광 박사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예. 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재림에 지금은 탈퇴하셨죠? 이상구 박사입니다.
예, 3개월 전에도 찾아뵀습니다. 속초에서. 자, 이상구 박사. 세 번째는 누가 잘하느냐? 본 마로면에 사는 오상구 집사입니다. 국제학자는 상부 왜 이상구 박사보다 오상구가 더 잘하냐면요. 이상구는 숫자상으로 2개잖아요. 2개죠. 나는 5개입니다. 누가 잘해요? 누가? 예, 그래서 2등으로 올라서자마자 그날 황수환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잠깐만. 얼마든지 네. 예. 왜냐하면 예, 하십시오. 관절염이 있으면 네. 무릎이 아프거나 네. 그래서 활동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네. 이렇게 움직일 때 오히려 그게 효과를 본다는 그런 말씀같이 들려서 네. 네. 그러면은 무릎 관절이 아플 때는 어떻게 움직이지 하시면 않는 좋을까? 게 좋은가 더 그냥 무릎 쓰고 활동하는 게 좋은가 그걸 알고 싶어요. 네. 가장 묻고 싶은 이야기가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연골이 지금 다 따라간다. 연골이 없으면 인공관절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손해 아니냐, 움직이는 게. 선생님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차를 세워놓는 게 오래 쓸까요? 타고 다니면 더 낫을까요? 타고 다녀야지.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영양분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움직이면 안 되냐면은 살이 너무 많이 찐 사람은 내가 체중이 50kg인데 지금 70kg다. 그죠? 20kg가 내가 체중이 있어서 이 체중 때문에 무릎을 짓눌러서 아픈 거거든요. 무릎을 괴롭히는 이유 첫째가 살찐 겁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하기 싫어요. 그러면 50kg의 설계도를 만들어놔. 50kg만 이게 하중을 50kg만 받을 수 있도록 무릎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70kg가 되면 20kg가 더 찐 거죠. 그러면 20kg짜리 애를 놓고 평생 다니는 겁니다. 그럼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은 걸으면 안 됩니다. 살을 먼저 빼야지.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그럼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요?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내 자전거, 수영 이런 걸 해서 여기에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꺾고 펴고 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걸으면 됩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네. 서울대병원에요. 신경외과에 가면은 박지성 선수의 무릎 사진이 MRI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됐냐면 무릎에 연골, 이인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에. 그럼 뭐만요? 근육만 있습니다. 근육만 없어도 됩니다. 이인대, 연골 없어도 됩니다. 근육만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으니까 허리에 감싸고 있는 이 근육, 내가 다시 또 설명할게요. 나중에 와가지고요. 이 근육, 여러분, 재림교회 제가 살아있을 때 부르십시오. 더 부르십시오. 몇 분만 부르십시오. 이 근육이 없으니까 이거를 허리가 자꾸 옆구부러집니다. 자꾸. 그런데 70만 되면요. 설거지를 하는데 50대는 하루 종일 해도 괜찮은데 65세가 넘으면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구부렸는데 머리에 손붙이를 놓고 옆감을 파는데 다슬기 줬다가 5분 동안 이걸 딱 수그렸어요. 일어섰는데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남일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운동 조금만 하면요 이 근육 다시 생깁니다. 그럼 할머니가 눈을 이렇게 뜨면서 말합니다. 늙었는데 늙어서 근육을 어떻게 키워? 서울대병원에 운동 치료사할 때 좀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이런 거 보셨나요? 80 넘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육체의 대회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머리에는 산사태가 다 났고 얼굴은 80 영감인데 이런 사람 보셨나요? 네.
여성도 있어요. 여성도 익하고 있어. 근육은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근육,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근육이 딱 두 가지입니다. 심장, 위장 안에 있는 근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80이면 이것도 근육도 80입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근육, 특히 팔, 다리, 허리 근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조금만 요령만 있으면 이걸 해서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은요, 70, 80대 할머니들은 대부분 다 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할 수 없이 딱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딱 구부러지니까 앞으로 자빠지지 않으려고 유모차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각도가 딱 맞아요. 그러면은 이래가 3년만 해볼까요? 더 이 내려가. 근육이 다시는 영원히 안 펴집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 수그리면 또 펴내요. 그 조금 더 나중에는 이래가 걷습니다. 그러면 동전은 잘 주어요. 왜 그런 할머니 많잖아요. 시골 가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오오오오 하는데 동네마다 희한한 할머니가 한 분 있어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제키는 사람은 협착증입니다. 근데 희한한 할머니는 이렇게 걷습니다. 뒤로 딱 제켜요, 이렇게. 그죠? 야, 비켜라. 이 할머니는 디스크입니다. 이 할머니는요, 내리막에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야, 비켜라, 이거!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모셔놓고 전도는 제 명함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주여, 저를 전도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재림교회, 보은재림교회 더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달 첫째 토요일만 빼고는 비어 있습니다. 아멘. 일요일은 12월까지 차 있습니다. 예,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초청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달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잘 들으셨죠?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더 받쳐줘요. 일단 끝나면서 이제 질문을 하세요. 95